472페이지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볼게요. 먼저 우리 회계 기준에서 회계 변경이라고 있죠. 회계 변경은 회계 기준에서 회계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있고 그리고 정책의 변경이 있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에요, 정책의 변경이에요? 자, 이 글자를 봐요. 얘가 중요해 보여요, 얘가 중요해 보여? 이쪽이 중요해 보이죠?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추정의 변경을 하는 것, 대손총담금 대손 추정률을 바꾼다든지 감가상각 방법 바꾼다든지 우리 고정자산의 내용 요소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럼 정책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인데 이 변경은 예를 들면 회계 기준을 바꾼 거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IFRS로 바꿨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도 매우 중요한 변경이에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이 왜 중요한 변경이냐면,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보게 되면 자, 재고자산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우린 재고자산 평가하는 건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하게 될 건데 이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는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얘가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되죠. 이 매출 원가가 얘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을 시켜버리면 매출 원가는 과소 계상이 되게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가 과소 계상하게 되면 이익은 과대 계상된다는 거야.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작을 하면 회계에서도 당기 순이익인 보고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법인세도 당연히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올해는 후익손주법 쓰고 내년에 선익손주법 쓰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방법을 가지고 보면 기말 재고 자산을 높게 만들어야 되면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랑 남아있는 거는 반비례잖아. 우리 기초가 5개고 매입이 5개요. 10개인데 매출 원가도 5개고 기말이 5개였는데 예를 들어서 기말을 7개 남았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는 3개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이 높으면 이익도 따라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부러 기말 재고 자산을 낮추게 되면 낮게 표현을 하면 이익이 낮게 나오는 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대응되는 애가 매출 원가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무실 다니시는 분들 거래처 사장님들이 중간 마진이라고 말하는 게 매출 총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간 마진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사장님들은 생각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은데 왜 이익이 많냐고 계속 뭐라고 해요.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은데 이익이 작다는 자기 원리는 계속 얘를 많이 사온다는 전제 조건인 거지. 같은 전제 조건에서는 얘가 높으면 얘가 낮을 수밖에 없죠. 이거 전화 통화로 설명 못해요, 사장님들한테. 근데 우리 원리를 봤을 땐 당연한 원리죠. 그럼 지금 이 법인세법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차이가 나게 되면 기말 재고 자산을 너 작게 쓰니까 높여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효과는 당연히 이익의 증가로 나오기 때문에 가산 조정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말 재고 자산을 낮추라고 하면, 왜 너무 높이 잡아서 낮춰야 되면 이익도 따라서 떨어지는 거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평가와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응되는 게 매출 원가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재고 자산 평가는 처음 최초 신고하는 거는 법인세 첫 과세 표준 신고할 때에 이 방법으로 평가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법인세 신고할 때 그때 우리 후입선출법 쓸게요, 총평균법 쓸게요, 이렇게 어떤 방법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신고하는 방법은 우리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이 종류별이라는 거는 제품 선입선출법, 제공품 후입선출법, 원재료 총평균법 이렇게 선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영업장별로 다르게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다른 걸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품, 제공품, 원재료는 다른 방법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을 같은 제품인데 A 제품, B 제품은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을 우리가 최초 신고하는 방법은 첫 번째 법인세 신고할 때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건데,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선입선출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신고도 안 한 걸 무신고라고 하는데, 무신고일 때는 선입선출법을 쓰면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한 거하고는 서로 동일한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평가 방법을 변경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 변경 신고는 3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날짜 기준을 여러분들이 9월 30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럼 9월 30일 이전에 하면 변경 신고한 방법대로 쓰면 되는데, 9월 30일 이후에 한다 그러면 변경한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기존 신고한 방법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 왜냐면 늦게 했으니까 그 다음 연도부터 변경 신청한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월 그 책에는 3년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그냥 시험은 12월 31일이 3년도 종료일이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기한 경과 후 평가 방법 신고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기존 신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변경이 안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자, 원래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이때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2020년 지금 우리 21년이죠. 자, 21년 10월 5일 날 후입 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하게 된 거죠. 그러면 2021년 귀속 신고는 과거 2015년도에 한 총평균법으로 해야 되고, 그럼 그 다음 연도 2022년 귀속 신고부터 우리는 2021년 10월 5일 날 신고한 후입 선출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늦게 변경 신고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후입 선출법으로 회사가 평가를 해버리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평가 방법을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평가 방법을 바꿔버리게 되면 차이를 조정할 건데, 자, 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은 우리 신고된 평가 방법하고 그리고 선입 선출법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하고 회사 평가 방법을 서로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 예를 들어서 신고된 총평균법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800원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허위선출법으로 한 거는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선출법으로 한 게 1,300원이라고 하면 이 두 개 중에서는 선의선출법이 크죠. 그러면 이 두 방법을 비교를 해서 300원만큼 더 높여라고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무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선의선출법의 값을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넣어주면 컴퓨터가 비교를 해서 높은 값으로 비교해 줄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임의 변경이다라는 걸 체크를 하면 선의선출법의 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고라면 우리가 신고된 평가 방법이 없죠. 그러면 신고된 평가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선의선출법으로 그냥 우린 써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평가를 선의선출법으로 하면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건데 무신고인데 선의선출법을 안 쓰고 다른 걸 쓰면 차이만큼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실수로 우리가 착오가 발생한다면 평균법으로 했는데 내가 금액 계산 잘못해서 낮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선의선출법하고 비교하는 행동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세무 조정은 하는 거고 대신 그 임의 변경은 선의선출법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비교하는 행동만 안 하니까 선의선출법을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재고자산이 아니죠. 회계에서도 얘는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은 무조건 차기가 되면 얘네들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2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사항이 발생하면 결국은 다 쓰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이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 뭐 55 있던 거, 결국은 다 팔면 전부 다 파는 거지. 그게 지금 올해 팔았다, 내년에 팔았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자동 추인될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장부하고 세법하고 둘이 비교를 했는데 우리 장부가 작게 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 세법이 크다는 건 얘가 뭐 예를 들면 1,200원 평가한다고 보는데 회계장부에 1,000원만 평가한 거예요. 그럼 200원 작게 했겠죠. 그럼 200원만큼 재고자산을 높여라는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을 높여라고 하지 않고 법인세법은 쟤한테 표현할 때 너 재고자산 평가를 작게 했으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작게 했으니까 높여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럼 재고자산 높여라는 건 우리가 가산조정이 되겠죠. 이익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입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평가감이라는 건 너 작게 했어. 얼마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은 차기에 자동 추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에 이거에 대해서 송금 산입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얼마 마이너스 유보 감소다라고 조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유보 감소. 지금 얘를 추인해 준 거예요. 추인.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써보면
회사가 재고 자산을 너무 높이 한 거예요. 그러면 너 평가 많이 했어. 평가 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정은 너 너무 많이 평가했으니까 낮춰. 뭐 송금산입이든 입금불산입이든 같은 거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증 얼마 차감조정의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얘는 평가증 평가감이라는 용어도 나중에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도 같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차기에 자동 추인될 거니까 입금산입 정기재고자산 평가증 얼마 유보 감소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제가 정기라는 글자를 빼고 그냥 대놓고 적어 넣어버리면 어느 게 가산조정이고 어느 게 차감조정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봤을 때 법인세법이 회계 처리 한글 보고 한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적을표에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평가감 한 더 작게 했어. 그래서 가산조정했구나. 평가증 너가 많이 했어. 그러니까 차감조정했구나.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기 기말 자적을표에 얘네들 잔액이 있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으면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 말만 적혀 있으면 알아서 오늘 단기에는 자동 추인해서 얘네들을 없애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자동 추인해야 되는 게 우리 대손충당금 정기에 발생했던 한도 초과도 자동 추인해야 되는 거였죠. 그럼 이제 재고자산 평가감 평가증도 우리 차기에 자동 추인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컴퓨터 좀 다뤄보면 금방 느낌 오실 거니까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바로 봅시다. 먼저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클릭해서 메뉴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 쪽에서는 신고일자하고 신고 방법을 쓰는데 이 신고일하고 신고 방법은 법인세법상의 기준일이고 방법이에요. 이 앞에 제가 예를 든 걸로 치면 10월 5일 날 변경 신고를 했다면 9월 30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늦었으면 기존 신고 방법의 신고 날짜와 그리고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쓰는 신고 방법은 법인세법이 인지하고 있는 신고 방법을 쓰는 거고, 그럼 평가 방법이라고 쓰는 건 우리 회계장부상의 평가 방법인 거예요. 얘는 회계장부상 평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적부는 얘 둘이가 일치하거나 혹은 무신고인데 선의선출법일 때는 적법하다 동그라미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임의변경이라든지
무신고인데 선의선출법 외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는 부 X가 선택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평가 방법은 신고하던 이거는 원가법도 되고 저가법도 돼요. 저가법이라는 건 우리가 비교 원가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가법의 평균법이라고 하면 우리 평균법하고 저가법 시가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걸 비교 원가법으로 저가법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택할 때에 보면 신고 방법이 저가법에 개별법, 선의선출법 이런 애들이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저가법의 총평균법에 쓰면, 그러면 평균법으로 그냥 하면 예를 들어 1,000원인데 그 시가가 예를 들어 900원이라면 900원으로 평가하도록 아래서 금액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저가법의 비교 원가법인 거예요. 그 아닐 때는 일반적인 방법을 쓸 거고, 그럼 이제 아래쪽에는 우리가 자산별로 제품 ABC, 원재료 ABC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쓸 건데, 당연히 분명 단위 수량 단가는 알려주면 쓰고 아니면 금액만 쓸 거예요. 그럼 여기 회사 계산 적혀 있는 13번은 당연히 회계장부에 우리가 얼마라고 평가를 했는지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을 평가한 방법의 금액을 쓸 거고, 세법상 신고 방법은 지금 여기 신고 방법대로 평가한다면 얼마가 되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무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적이 없죠. 그러면 여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한다면 얼마인지를 쓰는 거고, 우리 KLF 프로그램은 친절하게 우리 피포 선의선출법이라 적혀 있는 거죠. 여기는 선의선출법을 쓰는 건데, 무신고이거나 임의 변경일 때만 선의선출법의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을 썼다면 여기에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세법상 신고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의 값을 쓰는 곳이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 두 개의 값 중에 큰 금액하고 회사 계산 장부에 써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차이만큼 가감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조정은 상품, 제품, 원재료처럼 여기에 있는 이 종류별로 조정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전부 다예요. 막상 해보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473페이지를 보면 자, 문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먼저 좀 볼게요. 평가 방법, 신고사항 및 실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제품하고 상품이 있는데 신고가 2020년 11월 2일이에요. 일단 날짜가 이상하죠. 9월 30일 이전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총평균법인데 우측 보니까 제품은 2017년 3월 31일 신고한 총평균법을 2020년 11월 2일 날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대요. 그럼 얘는 늦었으니까 내년에 후입선출법을 해야 되겠죠. 올해는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평가를 후입선출법으로 해버렸네요. 그럼 임의 변경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세법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17년 3월 31일 그리고 총평균법으로 세법은 이번 신고할 때는 인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신고 방법하고 그리고 신고일하고 신고 방법은 이걸 쓰고, 회사가 평가는 후입선출법이라고 쓸 거예요. 다음 우리 제공품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날짜가 없는 거고 무신고네요. 그런데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선의선출법 쓰면 될 거를 후입선출법으로 써서 여기에도 지금 우리 일치하지가 않죠. 다음 원재료는 총평균법으로 신고됐는데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이에요. 그럼 얘는 적법하게 잘했네요. 자, 이번 자료에 재고자산의 품목별 평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전기 제품 평가감 300만원,
입금 산입 조정액의 2월 금액이 있다. 자, 얘 말하는 게 전기에 제품 평가 작게 했어 라고 하면서 가산 조정했던 300만 원을 올해 추인해 주란 이야기죠. 그렇죠? 자, 다음 아래 제품, 제공품, 원재료가 있는데, 자, 제품의 회사 계상액은 후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이며 예로 써서 임의 변경이죠. 원재료 의뢰 총평균법 평가액과 회사 계상액의 차액은 단순 계산 착오에 의한 금액이래요. 단순 계산 착오는 임의 변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총평균법으로 한 건 맞는데 원재료 의뢰면 얘가 지금 4,400으로 회사 계산을 했는데 총평균법으로 하면 4,5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의 차이가 난 거는 지금 단순 계산 착오니까 조정만 하지 임의 변경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보를 전부 다 파악했으니까 자, 먼저 자, 첫 번째 1번 자료를 보고, 자, 제품은 법인세법이 지금 현재 신고할 때 알고 있는 평가 방법의 신고일 2017년 3월 31일 그리고 총평균법이다. 근데 회사는 후입선출법을 써서 적법하지가 않죠. 다음 반제품 제공품은 자, 무신고는 여기 스크랩바 위로 보시면 무신고가 보일 거예요. 그럼 무신고를 선택하고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을 선택했대요. 얘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고 원재료는 2017년 3월 31일 총평균법 이렇게 해서 적합하게 되었네요. 자, 이제 평가조정 계산을 가보면 자, 제품이 아래쪽에 있죠. 자, 제품부터 F2번 눌러서 제품 쓰시고, 자, 분명 A 뭐 다니는 개 수량은 800개네요. 자, 그럼 회사가 계산한 금액은 단가 7만 원으로 계산했고 제품 A는 세법이 신고한 방법은 총평균법이죠. 총평균법의 금액은 6만 5천 원인 거예요. 그런데 자, 얘는 임의 변경이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하면 6만 원이 되네요. 그럼 지금 얘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얘 둘이 비교하면 6만 5천 원, 5,200이 금액이 크니까 5,600만 원하고 비교해서 400만 원 줄여라고 했는데, 자, 우리 세무조정은 자산 계정 과목 종류별로. 그러면 얘 하나만이 아니고 지금 B, C가 더 있죠. 걔를 다 해서 조정액을 순액으로 만들게요. 자, 그럼 자, 제품 B 개 1,100원 자, 그럼 6만 원이고 6만 2천 원, 6만 5천 원. 자, 지금 이제 금액이 늘어나네요. 제품이고 C 다니는 개 900개 단가 4만 원. 세법상 신고한 총평균법은 4만 4천 원. 선입선출법은 5만 원이다. 자, 그럼 제품만 가지고 먼저 순액을 보면 400만 원 줄여야 되고 550만 원, 900만 원 높여야 되면 1,050만 원 가산 조정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그럼 이 1,050만 원만큼 가산 조정할 거예요.
자, 얘부터 먼저 조정할게요. F3번 조정 등록하면 자, 가산 조정에서 F4번 누르시고 제품 혼재만 치시면 제품 평가감이라고 있죠. 그러면 제품 평가 작게 했어. 금액 1,05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 우리 제공품을 보면 자, 제공품은 개 8,000, 회사는 28,000. 자, 제공품의 세법상 신고한 방법 금액은 얼마죠? 문제를 봐야지. 세법은 무신고잖아. 그러면 신고한 방법이 없으니까 비워놓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 무신고일 때 선입선출법하고 얘 둘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선입선출법으로 한다면 단가가 32,000원이네요. 그래서 3,2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그럼 3,200만 원 더 높여줘야 되겠죠. 자, 제공품은 자 F3번 누르시고 얘는 F4번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 써줘야 돼요. 그럼 높여야 되니까 제공품 평가가 3,20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제공품 평가감 유보다. 자, 다음 원재료를 보면 원재료 맞죠? 원재료 보면 값 킬로그램 7,000개 19,000원. 자, 회사는 19,000원에 평가했는데 세법상 신고한 방법이 총평균법이고 그 금액이 개당 19,000원이죠. 그러면 두 개가 일치하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네요. 자, 다음 또 원재료를 킬로그램 수량 5,000개 8,800원. 그런데 얘는 총평균법 하니까 9,000원이죠. 그럼 얘 둘이 차이가 났네요. 얘 둘의 차이의 이유가 임의 변경이 아니고 단순 착오라 그랬죠. 단순 착오일 때는 여기에 선의선출법 값을 안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 착오에 대해서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만약에 여기 선의선출법 써버리면 여기에 금액이 8,500원으로 써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선의선출법을 안 쓰는 거지 차이 나는 금액을 조정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등록 가서 자 100만 원 잡게 했으니까 F4번 눌러서 원재료 평가감이다. 금액은 1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직 모르는 게 한 개 있죠. 여기 가로에 보면 전기 제품 평가감, 전기의 제품 평가감한 거 추인할 거예요. 그럼 우리 조정 등록에서 전기의 가산 조정한 거니까 차감 조정에 F4번 누르시고 제품이네요. 제 쓰시면 전기 제품 평가감 이거 이제 성금 산입하고 유보 감소할 거 얘가 나오죠. 금액이 3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이거가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연습 예제니까 많이 썼는데 시험에서는 거의 평균 뭐 3개 정도만 가지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잡아먹지는 않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기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645페이지. 회사는 1280 645페이지 1280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올바른 세무조정하고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 및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당초 적법한 신고 기한인 2007년 3월 31일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얘가 우리 신고일자고 세법상의 신고 방법이네요. 그죠? 자,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6기 기말 상품을 후입 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금액은 70만 원이었다. 그럼 회사는 지금 후입 선출법으로 평가를 했죠. 자, 그럼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면 기말 상품의 가액은 80만 원이었을 것이며 선입 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면 50만 원이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총평균법 신고해놓고 후입선출법으로 임의 변경인데 후입선출법 하니까 80 신고한 방법대로 하면 후입선출법은 70 신고한 총평균법대로 하면 80만원 선입선출법으로 한다면 50만원 임의 변경이니까 비교해야 되겠죠. 일단 얘 둘이를 그러면 선입선출법보다 총평균법이 크네요. 그럼 얘 둘이의 차이가 10만원이니까 10만원 가산 조정하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가서 먼저 우린 상품이니까 첫 번째에서 2007년 3월 31일 우리가 신고한 방법은 총평균법이고 회사는 후입 선출법으로 했기 때문에 적법하지가 않고, 자, 계정 과목은 상품이었고, 자, 다른 금액들 없죠? 그냥 바로 회사 계산 장부 가격에서 회사는 장부에 70만 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럼 70만 원이고, 자, 총평균법이 세법상 신고한 방법의 평가 금액 80만 원이고 선입선출법으로 했다면 50만 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작성 끝났죠.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만큼을 우리는 가산 조정해 줘야 되겠네요. 자,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상품 평가 갑니다. 입금 산입 유보 발세 이렇게 해두면 되겠어요. 자, 다음 교재 690페이지로 갑시다.
690페이지 1284를 펴시고 3번 문제 볼게요. 제7기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단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할 것. 자, 제품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다. 자, 제품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으면 잘했죠. 자, 이번에 제공품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20년 10월 30일에 제공품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 신고하려고 그러면 3월 이전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늦었죠. 그럼 내년부터 우린 총평균법 해야 되는 거지 아직은 무신고라서 선의선출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3번에 원재료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30만 원을 과소평가하였다. 자, 우리 회사는 지금 원재료 220만 원인데 총평균법으로 하면 250인 거예요. 지금 신고한 방법으로. 그럼 차이 나는 30만 원은 계산착오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그럼 임의 변경은 아니고 얘랑 비교할 일은 없고, 하지만 차이 나는 30만 원은 세무 조정해 주면 되겠죠. 자, 제품과 원재료는 1기 법인세 신고 기한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 선의선출법하고 이거는 2015년 3월 31일 날 신고일이 되겠네요. 자, 이제 정보 봤으니까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가서 첫 번째 제품은 2015년 3월 31일 날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처리했고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다. 자, 제공품은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신고고, 하지만 우리 지금 교재 보면 제공품 650인데 총평균법이 650만 원 적혀 있죠. 그러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거네요. 다음 원재료는 2015년 3월 31일 날 때는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하고 총평균법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다 썼고, 자, 4번 자료 보고 제품 회사는 900만 원, 세법도 900만 원 일치하니까 우리는 무신고 임의 변경은 제외가 되고, 다음 원재료 회사는 장부에 650만 원이라고 써뒀고, 세법상 단가는 얘는 없죠. 무신고 했잖아, 제공품은.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에 750만 원이다. 그래서 100만 원의 가산 조정이 나오네요. 자, 다음 원재료는 회사가 220만 원으로, 그리고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총평균법.
무신고일 때도 총평균법. 왜 이거 맥 쓰고 있어? 250만 원이죠. 그러면 30만 원 차이 나는데 여기 250만 원 써야 되나요? 아니죠. 얘는 임의 변경이 아니라 그랬죠. 단순 착오니까 30만 원 조정은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만 조정해 주면 되겠네요. 자, 옆에서 한번 조정 등록 가서 항상 재고자산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공품은 없으니까 직접 써서 직접 입력 눌러서 제공품 평가감 100만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제공품 평가감 유보다. 다음 F4번 누르면 원재료 평가감 30만원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나네요. 자, 우리 하나만 더 풀고 쉽시다. 한 개만 더 있으니까. 자, 737페이지. 1288. 자, 2번. 다음 자료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 조정하시오. 단 모든 금액은 단위당 단가로 한다. 자, 제품가는 선입선출법이 신고했고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 제공품은 총평균법, 총평균법. 원재료는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자, 일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1번에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2년 1월 2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제품, 제공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대요. 자, 근데 2020년 9월 10일 제품가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그럼 9월 10일이니까 9월 30일 이전에 신고했죠. 그러면 얘는 잘했네. 그럼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했으니까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면 되는데 왜 평가를 총평균법으로 했어? 얘는 이상한 애다, 그죠? 신고는 선입선출법으로 잘 해놓고서 평가를 총평균법에서 2,000원으로 평가를 해버렸죠. 그래서 임의 변경이 되어버리네요. 다음 2020년 12월 20일 원재료 다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10월 20일이죠. 그러면 얘 늦었잖아. 기존은 모두 총평균법이었으니까 올해까지는 총평균법을 해야 되네요. 9월 30일 이후기 때문에 얘는 늦었죠. 지금 원재료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존 신고 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해야 돼서 얘도 임의 변경이 되네요. 그럼 제대로 한 거는 총평균법뿐이네. 그럼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서 첫 번째, 우리 제품은 2020년 9월 10일 걸 적용해야 되고 선입선출법인데 우리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해버렸어요. 다음 제공품은
2012년 1월 2일 날 총평균법이고 총평균법으로 적법하게 잘했고, 원재료는 아직 2012년 1월 2일 날 총평균법으로 아직 해야 되는데 우리는 후입선출법으로 해버렸네요. 자, 그럼 먼저 제품은 분명은 가고 수량은 10개. 장부상에는 지금 2,000원이라고 했는데 세법상 신고한 방법대로 하면 선입선출법이죠. 제가 금액을 써버렸네요. 2,000원이고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선입선출법. 임의 변경이니까 여기 선입선출법에도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2,000원 많이 평가했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제공품 나는 수량이 20개고 단가 1,500원, 세법상 신고한 것도 1,500원이니까 우리는 얘는 손댈 게 없네요. 다음 원재료는 15개. 우리가 신고한 방법대로 하면 총평균법인데 회사는 1,200원인 후입선출법으로 했고 세법상 방법으로 하면 1,000원,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900원이다. 그럼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그럼 200원만큼 제품 많이 평가했으니까 평가증 내려라고 차감 조정할 거고 2,000원, 원재료는 300원 내려라고 조정하면 되겠네요. 자, 조정 등록 가서 차감 종료에 자, 제품 평가증 2,000원 유보 발생, 원재료 평가증 3,000원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2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자, 쉬었다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볼게요. 쉬었답시다.